네, 피부생리학 14주차 강의 3차시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피부 질환과 트러블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쵸? 내적 요인, 외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진. 그래서 원발진, 속발진. 뭐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 외적 요인으로서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온도와 관련된 부분들 또 뭐 이런 것 등등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미생물들, 세균들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 트러블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사실은 뭐 트러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하고도 직접적으로 또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용 분야 또 뷰티 분야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특히 우리처럼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피부에 이제 사용을 하는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트러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색소 침착에 의한 이제 피부 트러블들. 앞에서 이제 같이 다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자외선에 의한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두 번째가 피부 질환, 앞에서 이제 다뤘었죠. 염증성이라든가 감염성 질환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약발진, 발진에 의한 이제 그런 이제 피부 트러블들이 나타날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치료를 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직은 남아있는 그러한 이제 색소 침착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색소 침착 증상이 이제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기타 요인으로 소양증이라든가 화상, 외상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색소 침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증상들 중에서 피부 트러블의 유형으로 기미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기미는 진한 갈색 혹은 흑색 반점으로 경계가 불규칙하고 그리고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주로 이제 뺨이라든가 눈 주위에는 우리 보통 이제 다크서클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마, 콧등에 이제 발생하고요. 봄이나 여름과 같이 햇빛이 강해지는 그런 이제 계절에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미 한 80% 이상, 이거는 이제 피부의 제일 바깥층에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쭉 이제 표피가 색소 변화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진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표피 그리고 진피 모두에 걸쳐서 색소가 이제 퍼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주로 이제 다크서클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 밑에 이렇게 이제 검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볼에 약간 이제 거무튀튀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기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기미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분만하고 나서도 그렇고 또 스트레스라든가 피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앞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주근깨. 주근깨는 한 1 내지 3mm 정도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흑색이나 또는 짙은 갈색 형태의 이제 반점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뭐 요 사진에도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많이 나타났다가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근깨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백인종들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주근깨가 이제 많이 나타나죠.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요 사진에는 이제 주로 어린 시절에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주근깨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하는 노인성 흑자, 또는 이제 검버섯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요 자료에는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요. 노인성 뭐 측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거는 이제 수정을 해주세요. 흑자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고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이에 대한 피부의 방어 기전으로 각질과 표피세포가 국소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색소가 침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루성 각화증이면서 노인성 흑자, 검버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얼굴과 팔다리에 불규칙한 모양의 검은 색소성 반점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환자들이 한 90% 정도가 이렇게 이제 검버섯 형태의 그런 이제 피부 병변으로 많이 나타나죠. 일광 흑자라든가 주근깨 또는 단순 흑자,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주근깨보다는 그래도 부위가 넓고 기미보다 색소 밀집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입니다. 저렇게 얼굴의 일부에도 이렇게 검게 나타나가지고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질환들. 그나마 저렇게 약간 갈색 형태로 나타나면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검은 반점의 형태로, 그렇죠? 얼굴에 또는 손등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지루성 각화증, 노인성 흑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검버섯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의 사례로 이제 들 수가 있죠. 요거 이외에 요런 이제 지루성 각화증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이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검버섯의 유형인데, 검버섯인 지루성 각화증하고 비슷한 형태가 밑에 광선 각화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늘성 홍반으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자외선 노출부에 많이 발생하는, 또 그다음에 이제 전암성 피부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편평 상피 세포가 이제 암으로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되는, 이행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저런 형태도 사실은 저 지루성 각화증인 검버섯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모양이 그런데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둥글게 말리면서 혈관 확장과 그리고 가운데가 함몰되는, 그러면서 이제 궤양성인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이고 있죠. 또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성이나 또는 불규칙한 경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다양한 색소를 갖다 보이기도 하고, 직경이 0.6mm 이상, 비교적 이제 큰 형태죠. 기존에 있던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조가 변하거나 이제 가려움증, 통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동반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이제 악성 흑색종.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제 지루성 각화증과 유사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이제 앞에서 이미 한 번씩 살펴봤지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나 자극이 있은 후에 나타나는 이제 과색소 침착들, 심한 자극이나 염증 반응 또는 이제 찰과상 등을 입은 후에 즉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부에 연한 갈색이나 또는 이제 흑갈색의 형태로 여전히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
염증 후에 이제 과색소성 침착 이런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곤란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점이죠. 예, 색소 침착.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이제 이 점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검거나 갈색의 반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제 까만 점 이외에도 이제 붉게 나타나는 붉은 반점, 또 이제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점, 또 흰 점과 같이 이제 피부의 표피, 그리고 진피 또는 이제 피부의 부속기관 이런데 이제 기형적으로 생기는 이제 모든 점을 갖다 우리가 모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런 이제 경계성 모반이나 복합 모반 또는 이제 진피 내 모반의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색소 침착의 형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화장 메이크업을 통해서 가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예, 저렇게 이제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 있고 색깔도 짙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반증 또는 이제 백색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기저세포층의 멜라닌 색소가 이제 감소가 되거나 또는 멜라닌 색소가 이제 상실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아마 사진이 뚜렷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하얗게 이제 탈색이 된 형태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면역 기능 이상에 의한 백반증은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예요. 또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돼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죠.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인 거죠.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이 사진의 경우는 이제 흑인인데 바로 이렇게 얼굴에 백반증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피부색에 맞추느라고 이제 검게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요. 최근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화장품에 의해서 그 화장품 사용에 의해서 백반증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죠. 특히 이제 미백 화장품 중에 하나인 일본 이제 가네보사에서 가네보 화장품에서 이제 만들어냈었던 그런 이제 제품들이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색소 침착이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트러블들도 있지요. 이러한 이제 피부 트러블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앞에서도 누차 다루고 있었지만은 유전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여기 이제 관여가 되죠. 또 뭐라 그럴까 환경적 요인으로서 외부의 어떤 자외선 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아토피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진드기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그 민감한 그런 이제 물질들에 의해서도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는 호르몬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도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 것이죠.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으로는 이제 건조증이라든가 습진 또는 소양증 이런 형태를 갖다가 동반하기도 하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이제 공기 알레르겐과 미생물 등 이런 것들이 침입하게 되면은 이제 부적절한 이제 면역 반응이 이제 유발이 돼서 그래서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성 염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 즉 소양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죠.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아토피성 이제 피부염의 사진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선, 피부 장벽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린 선. 이건 이제 어릴 때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린 선이 아니라 물고기 어자라고 그랬죠. 리는 비늘린자예요. 그래서 물고기 비늘처럼 나타나는 그런 이제 증상이다. 예.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피부가 생선비늘처럼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린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심상성 어린선은 정상적인 표피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자연 보습인자를 생성하는 필라그린의 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저렇게 이제 비늘처럼 그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요. 이렇게 등에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인 경우에도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선은 일부 젊은 환자는 유전성이 있는 질환으로 악화와 호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골치 아픈, 즉 완치가 어려운 그런 이제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표피의 분화 이상에 의해서 각질 형성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각질층의 지질 중에서 세라마이드 양이 감소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 지질의 조성과 함량 변화 이런 것들이 지질의 구조 변형 들어갔다 이제 일으키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수분의 소실이 증가를 하고 또 각질층의 응징력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소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피부를 긁게 되면 또 두꺼운 피부로 그렇게 이제 변하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죠.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건선의 유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선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과 전문의의 설명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건선은 우선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 건선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피부의 모든 곳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진과 인설, 그리고 판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두피에 발생이 됐을 땐 각질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에요. 굉장히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고 이게 왜 생기나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건선이 있는 경우 그 자식이 건선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하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그 자식들이 건선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떠한 유발 요인, 그러니까 바이러스,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건선이 확 생겨서 그게 완치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건선이 계속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뭐 어려운 이야기로는 항균 펩타이드가 또 있는데 우리 몸에 그 항균 펩타이드의 LL37이라는 그 항균 펩타이드가 있어요. LL37이라는 항균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게 피부 밑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깨지면서 대사산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이거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이거에 의한 자가면역 기전으로 건선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유발이 되어서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생긴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건선은 유전적인 질환,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어떠한 유발 요인 때문에 건선이 확 생겨서 사그러들지 않고 쭉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네요. 예, 건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유전적인 유발 요인이 크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건선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드름이 있죠, 그렇죠? 예,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의 문제. 물론 이제 그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도 사실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는 이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피지에 이제 그 피지 샘에 이제 피지 분비도 이제 왕성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 여드름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청년기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 이제 폐경기 전후에 사람을 갖다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이제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낭벽의 이제 과학학화증이라든가 또는 피지 분비의 증가라든가 또는 세균의 증식, 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하는 그러한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죠. 이 여드름은 모낭벽의 이제 표피 증식이 지질의 구성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고 또 피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표피 지질이 이제 희석되면서 리놀산이라든가
또는 콜레스테롤 농도가 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을 갖다 이제 손상시키게 되고 또 칼슘 농도의 변화라든가 DNA 합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면포를 갖다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면포라는 것은 약간 이제 곱는 듯한 이제 그런 형태의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죠. 또 사이토카인이 당단백질, 면역력이 약해져서 세균 으로부터 이제 침투가 됨으로써 이 사이토카인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모낭의 누두부 여기에 이제 과각화증이 이제 나타나면서 면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면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헤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눌러서 짜면 거기서 이제 흰색의 그런 이제 물질들이 이제 배출이 되기도 하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어떤 농의 형태로, 예, 고름의 형태로 이제 배출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굳어져서 형성된 이제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어떤 우리 피부의 각질층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기보다는 당뇨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동반되는 이제 피부 트러블인 거죠. 예, 당뇨병 환자의 피부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각질층의 수분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경표피층의 수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바로 이제 피부 트러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라마이드와 자연 보습인자의 감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피부 장벽이 쉽게 이제 손상이 되고요. 또 손상된 피부 장벽에 의해서 결국은 표피층의 증식, 또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면서 주로 이렇게 발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데 그 동반이 되는 그런 이제 피부 트러블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의 형태도 사실은 이제 피부 트러블의 형태로 각질층의 이상, 사실은 이제 각질층만의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술 마신 사람처럼 붉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다인성 질환의 일종이에요. 인종이라든가 기후, 직업, 도포제 사용, 술 또는 이제 뜨거운 음식 이런 것과 같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얼굴 중앙부에 이제 홍반, 혈관 확장, 그 다음에 농포, 구진이 존재하면서 이 붉은색이 좌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손상된 피부 장벽에 의해서 자극 물질이 쉽게 피부 내부로 흡수가 돼서 진피의 어떤 신경 말단들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또 혈관이 확장되는데, 굉장히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은 다시 어떤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시 이제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확장된 상태로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붉게 술 마신 것처럼 주로 이제 코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주사까지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뭐 노화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피부들도 사실은 트러블은 아니지만은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러잖아요. 바로 표피의 주로 이제 기저층의 세포 분열이 비활성화되면서 표피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이제 얇아지고, 그리고 유두층이 평평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피부 조직이 고르지 못하게 잔주름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죠. 진피는 진피층 내의 섬유화 세포의 활성이 감소가 돼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섬유, 그리고 무코다당류,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든가 글리코프로테인과 같은 그런 이제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의 생성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피부의 톤이라든가 수분량도 떨어지고 탄력도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늘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노화는 이제 순환계 기능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피부의 원활한 기능에 문제가 발생돼서 바로 이렇게 피부의 늘어짐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젊고 평평했던 피부가 이렇게 노화됨으로써 이제 주글주글해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피부의 질환 그리고 트러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피부 생리학 강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